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김정은이가 밤 10시 10분에 통지문을 통해 가지고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2월 4일 그 금강산에서 남북한이 합동으로 열기로 했던 그 문화행사,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들 아마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야, 정말 김정은은 믿을 수가 없구나. 예측 불가구나. 그 김정은의 예측 불가성. 그리고 그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는 그 문재인. 그 참 간과 쓸개 다 빼주면서 끌려다니는 그 문재인 씨의 그 끌려다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비판한다면은 그것은 단선적인 평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땅히 그것도 비판해야 되겠죠. 김정은의 그 예측 불가성, 그리고 그런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러한 대북 자세, 당연히 비판해야겠지만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굴욕적인 자세, 북향 폭주, 북쪽을 향한 폭주, 그저 평양에 달려가지 못해가지고 안다라는 그 북향 폭주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 이것을 견제하고 저지하는 데에는 지금 보통 역부족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는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다름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김정은이가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번 이러한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 8개월 동안, 이게 문재인 씨 집권이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지난 8개월여 동안 이 문재인 씨는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이걸 지켜보면서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표현이 평화적 해결, 대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쓸개를 빼주면서 김정은이가 그런 빼주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서는 겁니다. 갑자기 획 하고 이른바 전술 전략적 수정이랄까, 또는 전술 전략적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환을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향 폭주를 막아주는, 속도를 제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김정은에게
그말로 간슬개를 빼주면서 그 참 안다라는, 어떻게든 간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 번이라도 그 해보기 위해서 안다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불만, 그 환멸을 다름 아닌 문재인 지지층이 느끼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층, 열렬 문재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대, 30세대, 40대가, 20대, 30대, 40대가 지금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돌아서는 것을 더 가속화시켜,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준 게 누구냐? 바로 김정은이다. 이제 김정은이가 밤 10시 10분에 일방적으로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안 된다, 남북한 합동 문화 공연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 이것이 바로 문재인 열렬 지지층조차도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는 그 어떠한 환멸, 그러한 불만, 그걸 이제 갖게 함으로써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더 폭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또 김정은이가 그렇게 예측 불가로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민국 보수파는 문재인의 그 북향복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부수 효과를 갖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밤 10시 10분에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남북 합동 이 문화 공연을 취소하겠다는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정말 김정은 정말 고맙다, 이러한 그 혼잣말이죠. 혼잣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김정은 고맙습니다. 그 문재인의 그 끝없는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이 문재인의 북향 복주가 그 종착역이 과연 어디냐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막아주는 거, 거기에 찬물을 끼워주는 게 김정은이다.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이게 정치 또는 국제 정치학이라는 것이요, 이래서 참 흥미로운 거죠. 문재인의 킬러가 김정은이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일방적 짝사랑을 하면 할수록 문재인의 킬러는 김정은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다음 달 4일이죠. 2월 4일 그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공연이라는 게 뭐 북한 쪽에서 나오고 우리 쪽에서 뭐 K-팝이 나오고 참 그야말로 엄청난 공연이 벌어졌다면 이게 바로 2월 9일 그 평창 올림픽의 전야제로서 아마 엄청난 효과를 주었을 겁니다. 엄청난 효과를 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2전 3기 천신만고 끝에 평창을 유치하고 또 지난 세월 그 7년 8년 동안 7년 8년이 뭡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다음은 동계올림픽이다. 그것까지 따지면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것을 그 평창올림픽이라는 밥상을 김정은한테 그냥 독상을 차려줄 수 있어. 독상을.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그 독상, 그 밥상을 발로 차버린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김정은 고맙습니다. 김정은 정말 고맙다. 문재인을 길들일 사람은
한반도에서 김정은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길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정말 바람난 조광지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트럼프. 백악관에서 아마 끙끙 앓을 겁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굴러온 밥상을 제 발로 차줬으니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 그야말로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인식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한 이 반감이,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반감은 커지는 거고, 또 문재인에 대해서 막연하게 환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재인의 정체는 이렇구나. 문재인의 실체가 이렇게 간과 쓸개까지 다 빼줘가지고 북한하고 뭔가를 해보려는 거구나. 라는 문재인의 북향 복주에 당연히 반감과 분노를 하는 거죠. 반감과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문재인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급속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평양올림픽 그 기간에 문재인 지지율은 폭락을 한다. 네, 제가 내기 걸게요. 내기 걸겠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김정은이한테 질질 끌려가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코가 껴서, 코가 끼는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흉중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먼저 해주니까. 이렇게 예컨대 무슨 남북 공동 입장,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 공동 선수단 구성 다 우리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산 합동 공연 그래 좋다. 그러면서 뒤통수 맞았죠. 2월 8일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평양에서 최소한 5만 명의 인민군 정예부대가 참여하는 핵과 미사일 부대, 그리고 그 무기까지 전 세계에 과시하는 그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럴수록 20, 30, 40 세대, 그리고 의식 있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김정은은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러한 엄청난 각성을 그러면 그럴수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김정은 자신과 북한의 실상, 그 리얼리티에 대해서 특히 20, 30, 40 세대에게 그대로 그걸 보여주는 정말 고마운 교사다. 티처. 고마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 진짜 100% 이상의 평양 동계올림픽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발로 찬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20, 30, 40 세대 그 위 연령층에서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20, 30, 40 세대는 뭐냐? 이른바 천안함 복침, 이명박 정권의 그 천안함 복침이라는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의 생떼 같은 해군 46명의 목숨이 무참하게 수상된 사건, 그 천안함 복침, 그리고 김정일이의 그 무자비한 포격, 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것을 겪은 세대가 지금 20대, 30대예요. 40대고. 아니, 휴가를 나왔다가
그 포교소를 듣고 다시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사한 세대, 그 사람들이 30대 됩니다. 해병대. 그리고 해병대 그 지원이 완전히 그야말로 홍수처럼 늘어났던 세대가 바로 30대고 40대예요. 벌써 말이죠. 이 양반들, 이 세대의 애국심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이걸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IMF를 경험했던 세대예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피가 끓어오르는 어떤 정의감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이 20, 30, 40 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사유체계를 오독한 거죠. 문재인 정권이. 자, 평양올림픽으로 한번 대박을 치자. 완전히 핀탁한 거죠. 네. 두 번째 고마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금강산에서 합동 공연이 열리게 됐다면 그 공연장 전기, 그 발전기를 돌리려면 발전용 경유가 10,000리터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10,000리터. 그러면 UN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그 경유, 그 원유, 그 송유를 완전히 그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UN 대북제재 결의안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틀림없이 억지를 부렸을 겁니다. 어거지를. 이것은 우리가 쓰는 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 10,000리터 정도를 우리가 싣고 가야 된다. 그 경유 10,000리터를 싣고서 금강산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제재 완전 그 틀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금강산 그 관각의 박왕자 그 여인, 그 여사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박왕자 여사 그 살해 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재개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아마 문정인이나 정세현 같은 사람들이 떠들고 나올 거예요. 자, 금강산에서 우리가 남북한 합동 공연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거 금강산 관광 중단 해제하자. 그리고 개성공단도 다시 문 열자.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로 인한 그 오이사 조치 해제하자. 틀림없이 벌떼처럼 들고 났을 텐데 그걸 누가 막아줬느냐? 그걸 누가 막고 있느냐? 김정은이가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는 왜 이랬을 것인가? 왜 이렇게 밥상을 굴러온 밥상, 그 차려놓은 밥상을 제 발로 찾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야, 평양올림픽 흥행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지금 이 합동 공연하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넋을 빼고 볼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왜 맨입으로 해야 되냐? 왜 공짜로 해야 되냐? 북한은 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북한의 행동에는 돈을 노리고 있다 보면 그건 100% 정확한 거죠. 100% 정확한 북한 전문가입니다. 자, 돈 왜 안 주느냐? 틀림없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요청을 했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완전 전 세계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재무차관, 그러니까 이 금융 제재만 담당하는 그 차관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왔다가 어디를 갔습니까? 대한민국 통일부를 가가지고 통일부 차관을 만나고 갔죠. 발표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한 푼이라도 김정은한테 넘어가면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아마 강력하게
주문하고 갔을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빈손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갑을 열어야 된다. 일종의 길들이기죠. 그러니까 우리 다 된 것도 안 할 수가 있어. 이러다가 또 무슨 어떤 대가를 제공하겠다라고 우리 쪽에서 약속을 하면 그래 다시 하자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남을 김정은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실체에 대한 환멸, 그것 때문에 다시 거기에 끌려다니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폭락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합동 문화 공연을 취소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 2월 8일 열병식에 전 세계의 주목을 끌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월 4일 이거 전야제 해봤자 실속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막말 무료 공연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강산에서 북한 주민들 놓고서. 자, 그럼 어떡하냐. 2월 8일 열병식에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야말로 선군 정치의 위대한 과업을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미국 본토까지 강타할 수 있는 ICBM 보유 국가임을 보여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 출범 8개월 동안 지난해 9월 3일 제6차 수소탄 핵실험 했죠?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8개월 동안 11번을 했습니다. 그 11번을 하고 핵실험을 한 번 할 때마다 문재인의 그 뜬구름 같은 이른바 한반도 운전석, 그 운전석론, 그 운전석에 앉아 내가 운전하겠다 라는 참 구름 같은 이야기, 그 허상을 벗겨준 게 누구냐? 바로 참 대단히 불행한 이야기지만 김정은이가 그런 교사 역할을 한 거죠. 꿈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꿈에서 깨어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과 김정은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알게 되고 더 실망하고 더 적개심을 갖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면 그럴수록 김정은에게 매달리는 문재인에 대한 실망. 그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 악순환이. 그래서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죠. 평창올림픽은 문재인의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지금 마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최후 통첩을 가할 것이다. 자,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고 폐기하고 개발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쑥대밭 북폭, 쑥대밭 그 맹폭을 감수할 것이냐?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보수우파 대한민국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또다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